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NCS 봉투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전은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 문제 해결 능력 안에 자원 관리 능력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자원 관리 능력이 따로 구분돼서 출제되지는 않지만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비용 계산 문제라든지 또는 인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 안에 자원 관리 능력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딱 2시간이에요. 2시간에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해설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따라서 많은 문제를 다뤄주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 관계 때문에 미리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보면 봉투 모의고사가 기출 보건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그러니까 봉투 모의고사 1회, 2회,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신 기출 보건 모의고사, 즉 2019년 작년 하반기 2019년 10월 달에 실시했던 그 형태의 문제들 있죠. 그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문제 유형별로 좀 선별을 해서 풀 텐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굉장히 고난도에, 그러니까 여러 번 응용해서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의사소통 능력,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 영역과 이제 좀 가장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의사소통 능력 쪽은 선생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는 뭐 단순한 주제 찾기라든지 아니면 글의 일치, 내용 일치 여부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언어 영역이잖아요. 그치? 물론 이제 비문학이겠지만 언어 영역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는 선생님이 전부 다 제외를 할 거고요. 다만 NCS에서 출제되는 형태들, 예를 들면은 어떤 신문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자료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주어지고서 거기에 따른 문제 출제하는 거, 그것만 한 몇 문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할 텐데, 요거는 우선 그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쭉 넘어가서요. 15번에서 17번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가 묶여있는 묶음 형태의 문제가 많습니다. 묶여있는 문제가요. 많은데요. 자, 15번에서 17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해놓고 이렇게 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언어 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풀 때 그 긴 지문을 다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걸 지문에서 찾아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문제를 먼저 보고 찾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길어요. 지문이 길죠? 여기 지문에 여기 표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표도 나와 있고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를 푸는데 얘가 다 필요하냐? 16번 문제를 푸는데 다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5번 문제 먼저 보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16번에서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찾아서 풀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선생님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실제로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의료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환산지수, 그러니까 이게 그 수가죠, 수가, 의료 수가. 사상 최장 시간 협상 끝에 확정됐다.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2020년 수가 협상은 자정을 훌쩍 넘긴 6월 1일 오전 8시 20분경 최종 마무리됐다.
예상보다 적은 밴딩 폭에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설득하고 또 정해진 밴딩을 두고 공급자 단체 간 치열한 파이 나누기 경쟁이 펼쳐져 결국 사상 최초로 이튿날 오전 8시를 넘겨 끝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결국 의사협은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된 타 단체의 수가 인상률은 조선원이 3.9%, 약국은 3.5%, 치과 3.1%, 한방 3.0%, 보건기관이 2.8%, 병원은 1.7% 순으로 확정됐다. 최종 2.9%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은 결국 올해도 협상 결렬을 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2020년 수가 협상 결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상률과 환산 지수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협상 타결된 의학단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로 2019년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하락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여기에서 이 P자를 빼먹으면요. 이걸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퍼센트 포인트 이 P를 빼먹으면 이거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0.08% 하락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의학단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로, 그죠? 2019년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하락했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2019년도에는 여기에 0.08을 더해주면 2.37%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7% 이게 2019년의 인상률이었다는 얘기예요. 요놈에서 2.29%로 그럼 이 차이가 0.08이잖아요. 그치? 이때 얘기하는 게 0.08% 하락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퍼센트와 퍼센트. 다시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표현할 때는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표현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를 나타낸다. 이렇게. 요거, 자, 진료비 자연 증가분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시행 등에 따라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밴딩, 그러니까 추가 소요 재정, 밴딩이 저 뜻이란 얘기예요. 추가로 또 소요되는 재정. 지난해 8,234억 원보다 2,234억 원 늘어난 1조 478억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간 수가 협상 밴딩 폭은 2017년 8,143억 원, 즉 전년에 비해서겠죠? 2.37%. 그 다음에 2018년은 8,234억 원, 2.28% 증가했다는 얘기, 전년보다 이다. 올해는 1조 478억 원으로 2.29% 증액됐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0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거를 줄여서 건정심 이렇게요. 이렇게 부른답니다.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 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요양급여 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엄청 기네요. 또 있어요. 협상 종결 후 건보공단 측은 브리핑을 통해 의협과의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밴딩에 우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수가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K땡땡 이사는 모두 알다시피 초기에 주어진 밴딩 폭이 가입자와 공급자 간 눈높이
차이, 요 차가 많이 컸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했다라며 밤을 새며 재정소위 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그 결과 최종 밴딩을 가지고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수가 계약을 체결했고 1개 단체만 결렬됐다라고 말했다. 2020년 평균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해 우려하는 가입자들의 뜻에 따라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K이사는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가입자 우려에 대한 불식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추진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길어요. 한 면이 다 그냥 지문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주어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1번 협상 초기에 주어진 밴딩 폭. 글의 어떤 부분을 살펴봐도 협상 초기에 주어진 밴딩 폭에 대한 그죠? 그 금액에 대한 말은 없어요. 맞죠? 밴딩 폭이 적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죠? 두 번째, 협상이 타결된 단체의 평균 인상률. 요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내용에서 요게 대한 거 찾으면 돼요. 여기. 그죠? 협상 타결된 의학 단체 전체 평균 인상률 2.29%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조정 협상에 참가한 공급자 단체. 이것도 나와 있죠. 7개 단체. 그죠? 요걸로 봐도 되고요. 요걸로. 그 앞을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요. 요렇게 나와 있죠. 그치? 여기에 이제 의견만 결렬됐다 그랬어. 이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서 의협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 이것도 나와 있죠. 어디 볼까요? 여기요. 그치? 최종 2.9%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거를 제시했다. 근데 의사협회에서 결국에는 우리 못 받아들인다 해서 결렬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주어진 내용 보고서 이거 있어. 이것도 있어. 얘는 없어.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결국엔 내용 파악이죠. 그치? 그 다음 이제 16번 가볼게요. 다음 보기는 수가 협상 종료 후 의협 수가 협상 단장의 의협이에요. 의사협회 협상 단장 인터뷰 내용이다. 주어진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볼까요? 회원들이 수가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 협상 결렬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회원들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의정관계가 좋아져서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거. 자, 2년 연속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풀 때 일종의 이거는 추론 문제랑 비슷해요. 주어진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없는 거거든 지금. 그쵸? 추론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추론 문제랑 비슷한데 추론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막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야. 주어져 있는 지문의 내용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자, 2년 연속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2년 연속이래요. 연속 결렬이래요. 그럼 내용을 봐야죠. 그러면 그 전년에도 결렬이 됐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쭉 보면요. 여기 있죠. 여기 봐요. 여기 있죠? 최종 2.9%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은 결국 올해도 맞죠? 올해도 그냥 협상 결렬을 택했다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이야. 이 내용이 없으면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협상이 결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는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도 그랬거든. 올해도 협상 결렬을 택했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협상이 결렬됐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2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그죠? 다시요. 2년 연속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요거는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요. 협상 결렬은 곧 의정 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 이거는 아니죠. 이런 내용 어디에도 없어요. 협상 결렬됐으니까 끝이다. 의정 간 대화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의정 간 의사협회하고 정부 대화 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라는 인상률은 회원들이 기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렬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받아들이겠다.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 할당 금액이 내려오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얘도요. 이게 뭐예요? 의협에서 그죠? 제시한 게 아니라 이걸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얘를. 어디 갔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그죠? 제시한 거잖아요. 어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맞죠? 요거를 2.9%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은. 그러니까 의협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받았는데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그 얘기죠.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 할당 금액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고쳐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2번은 여기에 괄호 들어가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일치하는 거.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밤샘 협상이 되풀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 밤샘 협상이 되풀이된 거는 맞아요. 그죠? 맞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여기 작년에도 밤샜다는 내용이 어딜 봐도 없죠.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쭉 보면은 사상 최장 시간 협상 끝에 확정됐다. 그죠? 그래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쭈루루루 가서요. 이렇게 쭉 해서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사상 최장 시간.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야? 어디를 봐도 여기도 봐요. 여기 맨 마지막 또 정해진 밴딩을 두고 공급자 단체가 치열한 파이나루 경쟁이 펼쳐져. 결국 사상 최초로 맞죠? 사상 최초로 이튿날 오전 8시를 넘겨 끝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내용을 보고서 작년에도 밤새서 협상했다? 라는 내용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요. 요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고요. 수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 맨 처음에 있는 내용 2010 의료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이죠. 그죠? 의료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건 아니죠. 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간의 수가 협상은 17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냥 보고 읽을게요. 보고 읽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지금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2020년 수가협상은 자정을 훌쩍 넘긴 6월 1일 오전 8시 20분경. 그럼 봐봐요.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20분경까지 그랬어. 그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8시면 얼마예요? 몇 시간이야? 오후 3시부터니까 11시간에다가 자정이 그죠? 8시간이니까 그럼 17시간을 훨씬 넘겼죠? 맞죠? 17시간 훨씬 넘겼어요. 맞습니까? 19시간이 넘어 19시간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이 시간 내내 의협하고만 협상한 거는 아니죠. 그치?
약국이라든지 조선원이라든지 그죠? 다른 보건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그런 단체하고도 그 시간 내에 같이 다 협상을 한 거예요. 따라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의협 간의 수가 협상은 이거는 몇 시간인지 모른다가 돼야 돼요. 맞죠? 그 7개 단체 전체하고 협상한 시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의미지 의협하고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 잘못하면 착각해요. 착각해서 오후 3시부터 오전 8시 20분이면 오전 8시까지면 19시간인데? 안 됩니다. 오후 3시부터 17시간이구나. 19시간 아니라 17시간. 맞죠? 3시부터 12시까지 9시간에다 17시간? 17시간 20분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의협하고만 협상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하고도 협상된 시간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죠? 따라서 의협 간의 수가 협상이 17시간 이상이다. 이거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의 수가 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어딜 찾아보면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쵸? 여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보고한다 다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 맞죠? 결정하고 돼 있으니까. 이후, 그죠?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세를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요거는. 그죠? 의원의 수가 인상률은 향후 나중에 결렬된 상태에서 나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이다. 맞습니다. 요게 답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지문의 내용 파악만 제대로 되면 문제풀이 자체는 그닥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21번부터가 요게 이제 수리 능력이거든요. 수리 능력인데 보통 수리 능력은 한 10문제는 응용 수리. 그다음에 10문제는 자료 해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자료 해석 안에서도 그 자료만 가지고 그냥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 응용 수리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생각보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응용수리의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높은 편입니다. 응용수리. 그러니까 응용수리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응용수리하고 자료해석을 구분해 보면 자, 응용수리가 그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공기업들은 자료해석 쪽에 시간이 많이 걸려. 자료해석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응용수리보다는. 그런데 건보는 자료해석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료해석이 내용 파악이 있고 자료 변환 문제가 있고 그죠? 수치 계산이 있어요. 큰 틀로 보면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거 있잖아. 주어진 자료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파악 문제. 그 다음에 수치 계산.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뭔가 계산,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 변환. 주어져 있는 자료를 그래프로 바꾼 거. 이런 것들.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 내용 파악 문제가 거의 계산이 필요 없어요. 건보 문제 보면.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봐봐요. 선택지가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보통 오지선다죠. 그죠? 오지선다가 많은데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 세이브, 시간 절약이 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거 맞았네? 이거 틀렸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료 해석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뭐 하는데 시간 잡아먹어요? 얘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근데 그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돼. 어?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뭔가를 계산해야 돼요. 수학적 계산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막 1분씩 걸려요. 계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런데 건보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지금 기출문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거 맞았네? 이거 틀렸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료 해석의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낮습니다. 낮고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응용수리가 그렇다고 엄청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응용수리도 평범한데 자료 해석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낮다 보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응용수리가 더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응용수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응용수리 부분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최대공수, 최소공배수 또는 확률 문제 이런 거 있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21번부터인데요. 21번부터 이제 수리 능력입니다. 자, 작년 직원 수가 350명인 S공단은 2개의 부서가 있다. 올해 A 부서의 직원 수는 작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B 부서 직원 수는 작년에 비해서 15% 증가하여 전체 직원 수는 작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때 올해 B 부서의 직원 수를 골라라 그랬어요. B 부서. 그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원래는 작년 A 부서 직원 수 몰라요. 모르니까 A명. 작년 B 부서는 몰라요. B명. 또는 350명이었죠? 그럼 350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놓으면 1차 방정식, 이렇게 놓으면 연립 방정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식 세워서 풀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 연립 방정식이 편해요. 가감법 쓰는 게 편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연립 방정식을 주로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반드시 전년도 또는 전월, 전일 앞에 거를 미지수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올해 B부서의 직원 수를 고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미지수로 잡잖아요. 틀리는 건 아니야. 틀리진 않습니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요거를 미지수로 잡으면 작년 인원 있잖아. 작년 인원을 표현할 때 분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작년. 그럼 불편하잖아. 우린 분수 형태의 식이 나오면 푸는데 시간 더 걸리죠. 불편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세요. 작년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또 뭐 지난달에 어떻게 됐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있죠. 항상 기준은 전년도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잡을 때 전년도를 미지수로 잡아라 그래요. 전년, 전월, 전일 앞에 거. 그래서 작년에 A 부서의 명수, B 부서의 명수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식이요. A 플러스 B는 350명. 그죠? 350.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야, 올해. 자, A 부서의 직원 수는 작년에 비해서 20%가 증가했대요. 20%. 맞죠? 20% 증가했으니까 자, 이제 올해야. 올해는 A명의 20% 0.2A죠. 그죠? 0.2A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1.2A명 이렇게 돼요. 그지? 그냥 B는요? 작년에 요만큼 있었는데 1.25B 15% 증가했으니까 1.15B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올해 인원수는 이제 요거 플러스 요거 1.2A 플러스 1.15B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작년에 350명이었는데 그쵸? 전체로 18%가 증가했으니까 작년 인원수의
1.18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350명 플러스 350에 18% 0.18 곱한 거 그러면 1.18 곱하기 350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나는 이제 요놈하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A를 B를 구할 수 있어요. 있죠? 그치? 요걸 풀어야 돼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선생님이 요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거는 보나 마나 뭐 A는 계산 안 해봤지만 보나 마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나 마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이거 계산한 거 아니에요. 나 이게 빨리 못해요. 그렇게 빨리 못합니다. 요걸 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생략할게요. 그러면 자 선생님 그럼 뭘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풀지도 않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그걸 풀이를 해서 답을 찾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이거는 아무리 빨리 푸는 학생도야. 이거 풀려고 해봐요. 아무리 빨리 풀려고 해도 식 세워야죠. 그럼 이거 풀어야죠. 아무리 빨리 풀어 절대 1분 내로 못 풀어요. 절대. 요거 1분 내로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푸는데 1분 내로. 나는 못 풀어요. 나는. 그러면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은 이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B가 140일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봐요. 나는 지금 올해 B 부서의 직원수를 고르라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선택지에서 이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 맞죠? 이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4개 중에 하나가. 그쵸? 넷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런데 올해 B 부서의 직원 수는 1.25배가 돼야 돼. 작년에 인원수의 1.25배가 돼야 돼요. 즉 1.15B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요 값이 이 넷 중에 하나라고. 그쵸?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수잖아. 사람수죠?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나눴을 때 1.15로 딱 나눠 떨어지는 거 찾으면 돼요. 왜? 얘랑 차이가 지금 어때요? 전부 다 2명씩 나 2명씩. 이 차이가 2씩 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59라는 값이 답이라고 합시다. 답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답이라면 얘가 1.15로 정확하게 딱 나눠 떨어진다면 얘들은요? 나눠 떨어질 수가 없죠. 그치? 2명 여기다 플러스 해봐야 이걸 1.15로 절대 안 나눠 떨어져요. 이해 갔어요? 나눠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서 이걸로 나눠 떨어진 거 찾으면 돼요. 왜? 여기서 말한 B의 값은 정수니까. 즉 작년도도 사람수잖아. 사람수는 반드시 정수잖아. 소수가 나올 수 없죠? 그치? 그러니까 정수가 나와야 돼요. 즉 이걸 나눴을 때 이게 정수가 나눠야 돼. 이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럼 여기서 B는 뭐야? 정수잖아. 사람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값 중에서 1.15로 나누었을 때 정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치? 근데 그래놓고 보지도 않고 왜 140이라고 합니까? 왜?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1.15 곱하기 B 했을 때 정수가 나오려면 이 B의 값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소수점 2개잖아. 기본적으로 B라고 하는 값이 100의 배수면 당연히 정수예요. 여기 잠깐 볼게요. 1.15 곱하기 B. 요 놈이 정수가 되는데 얘가 만일에 요게 100의 배수가 되면 당연히 정수죠. 그죠? 1.15 0 소수점 2개 옮기고 곱하기 정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의 배수가 안 돼도 정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00의 배수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 선택지를 봤을 때는 이건 100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맞죠? 얘가 만일에 100의 배수라면 1.15를 곱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지? 어쨌든 이게 200보다 작은 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100밖에 없는데 그럼 115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100의 배수가 아니야. 100의 배수가 아닌데 요게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요것도 가능하죠. 20의 배수.
그쵸? 단순한 10의 배수는 안 돼요. 요게 10의 배수는 안 됩니다. 20의 배수만 가능해. 20의 배수. 왜?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1.15 곱하기 만일에요. 120이라 합시다. 120.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정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정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소수점 하나 옮기고요. 그럼 11.5 곱하기 10이란 뜻인데 요거는 2 곱하기 5 하면 끝자리가 0이잖아요. 정수가 나온다고. 근데 만일에 이거는요. 1.15 곱하기 130이야. 130. 얘는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그죠? 왜? 11.5 곱하기 13 해봐. 이거는 끝자리가 0이 안 나오잖아. 5, 35. 몇 점 5로 나와. 이거는 몇 점 5 이렇게 나온다고. 정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그 배수가 되면 딱 좋은데 배그 배수는 아니야.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야? 20의 배수야. 120, 140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봐봐.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걸 보는 거야. 이걸 딱 보고서 아 140이네 그런 거야. 왜? 얘가 150은 안 되거든. 150에 10%만 해도 165가 넘어가 버려요. 맞죠? 그치? 근데 15%가 훨씬 넘어가요. 그치? 응. 그러니까 150은 아니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그 홀수로 갈게. 1, 3, 5, 7, 9 이렇게 110, 130, 150, 170 이렇게 그거면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해했나요? 따라서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120, 140, 160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120, 140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120이면 120에 15% 하면 16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지? 20%가 증가해도 160이 나올 수가 없어요. 120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140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140, 140에 15%. 15%면 얼마예요? 10%면 14명. 15%면 21명이죠. 그죠? 21명. 그럼 161명. 오케이. 2번이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또는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어차피 이제 핵심은 요거야, 핵심에. 올해 B부서의 직원 수는 1.15 곱하기 뭐야? 즉 1.15로 나눴을 때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B도 정수예요. 사람 수니까. 작년 사람 수. 그죠? 그럼 이 선택지를 보고서 나눠보는 거지, 이렇게. 1.15로 나눠. 159, 1.15.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맞죠? 나눠 떨어지는지 보라고요. 안 나눠 떨어지면 사람 수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해보자고,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1, 5.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0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요거 4 안 되고 3이 되네. 그죠? 3, 55, 45.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950 나올 수 없죠. 그치? 8이 안 되고 한 7점 얼마 되겠네. 맞죠? 7점 얼마 되겠네. 8이 되나? 8, 5, 40, 8일은 8. 8이 되겠구나. 그죠? 9는 안 되고요. 근데 점 얼마 나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눗셈만 한 3번만 해보면 돼. 재수 좀 한 번, 2번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161로 볼까요? 161, 00 이렇게 해놓고 115. 예? 다시요. 1, 115. 그러면 6, 4, 6. 됐죠? 되잖아. 딱 떨어지잖아. 4, 5, 20, 4, 1은 4. 4, 1은 4. 맞죠? 460 딱 떨어져요. 140. 그럼 이게 답인 거예요. 딜 해볼 필요 없어. 왜? 떨어질 수가 없거든. 얘가 떨어지면. 맞죠?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길었네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4번. 24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송 배수 배울 때 그때 활용 문제, 최송 배수 활용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형태 문제입니다.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구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그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문제랑 두드러진 차이는 요거예요, 요거. 얘랑 얘랑 똑같은데 다르죠? 출발 시간이. 그쵸? 얘는 달라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똑같았어, 셋 다. 맞죠? 셋 다 똑같았습니다. 그거는 좀 더 난이도가 쉬운 거. 얘는 한 번 더 꼬운 거.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표는 어느 버스 종점에서 출발하는 세 종류의 버스의 첫 차 출발 시각 및 배차 간격에 관한 자료이다. 종점에서 세 종류의 버스가 두 번째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과연 A 버스의 첫 차가 출발한 이후에 몇 시간 후인지 골라라 그랬어요. 근데 얘하고는 첫 차 출발 시각이 동일합니다. 똑같죠? 얘만 20분 느리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얘하고 먼저 얘들 둘이 항상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구해요. 그럼 뭐예요? 요거와 요거의 최소 공배수죠. 얘는 8분에 한 번씩, 얘는 20분에 한 번씩. 맞아요?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40분이죠. 그죠? 그럼 8, 5, 40, 그 다음에 20 곱하기 2는 40. 맞아요? 그러니까 40분마다 40분 간격으로 얘랑 얘는 계속 동시에 출발합니다. 맞죠? 40분 간격으로. 그러면 이제 얘하고 시간 차이를 봐야 돼요. 얘는 15의 배수씩 계속 이제 배차 간격이 15분이니까 15분 후에 또 30분 후에 45분 후에 60분 후에 이렇게 출발해요. 맞죠? 배차 간격이 15분이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지? 그런데 얘하고 출발 시간이 20분이 차이나. 얘가 20분 늦게 출발해요. 20분 늦게 출발합니다. 그쵸? 그러면 요 배차 시간 요 40분마다 애들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20한 놈이 얘랑 딱 맞아 떨어지면 동시에 출발하겠죠. 그쵸? 즉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얘는 자, 얘보다 40분 늦게 20분 늦게 출발합니다. 20분 늦게요. 근데 얘는 15분 단위로 출발해요. 15분 간격이 15, 30, 45, 60 이렇게 15의 배수로 나가요. 맞죠? 그지? 그러면 얘가 만일에 1시간 후, 60분 후에야. 얘가 60분 후야. 60분 후에 요 버스가 출발하죠? 근데 얘들은 얘보다 2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80분 후에 출발하면 두 개 동시에 출발하죠. 세 개가. 그쵸? 얘가 만일에 60분 후고 얘가 80분 후라면 동시에 출발합니다. 됐나요? 기본적으로? 그럼 선생님 이 60분을 어떻게 그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얘는 15분 단위야. 얘들 두 개가 같이 출발하는 간격은 40분 단위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얘들은 그냥 40분 간격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보면 돼. 돼요? 즉 A든 B든 하나 없애도 돼요. 그냥 40분 간격마다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15분 간격이야. 근데 얘는 40분이니까 이건 10의 배수잖아. 얘는 10의 배수가 아니고요. 5의 배수고. 그러니까 이게 10의 배수가 될 수 있는 30분, 60분, 90분, 120분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얘하고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이 나오겠지요. 그쵸?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이 얘는 40분, 80분, 120분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죠?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이? 그치? 만일에 요 세 개가 이 출발 시간이 동일하다면, 똑같다면, 그냥 요거의 최소 배수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120이겠지, 뭐, 보나마나. 120. 그죠? 2시간 후에 똑같이 출발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첫 차 출발 시각이 얘가 20분이 느렸거든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그치? 20분 더한 놈이 같으면 되거든. 20분 더한 놈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얘는 30, 60, 90, 120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40, 80, 120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그럼 플러스 20으로 했을 때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건 요거죠. 요거죠. 여기 40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게 80분 후에 출발하죠. 80분, 40분, 80분 후에 출발하죠? 그치? 그럼 얘가 60분 후에 출발하면 얘가 20분 늦었으니까 출발 자체가. 그죠? 그럼 얘랑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게 되죠.
됐나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들은 80분 후, 얘는 60분 후, 60분 후 그때 출발하는 버스가 세 대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대도선이. 즉 얘 기준으로는 80분, 얘 기준으로는 60분 후에. 60분 후니까요. 4시 40분에서 60분, 1시간 후야. 1시간 후니까 자, 첫 번째로 세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결국에는 5시 40분이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60분 후, 얘를 기준으로 80분 후. 됐나요? 그쵸? 5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 다음부터 뭐야? 이제 5시 40분에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5시 40분에 세 개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그쵸? 5시 40분에 세 개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동시에 출발할 때 시각은 얼마 후임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땡땡땡의 최소 공배수. 맞죠? 요거의 최소 공배수 아까 얘기했죠? 120일 거예요. 120. 그죠? 최소 공배수가 됐죠? 그럼 120분 후에 동시에 다시 출발합니다. 즉 2시간 후. 즉 7시 40분이죠. 7시 40분. 요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됐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A버스의 첫 차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입니까? 즉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 후입니까? 이 얘기죠? 그럼 3시간 20분.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뤘던 문제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진 게 중학교 때 다뤘던 문제는 아마 나오면 이렇게 나왔을 거라 그 얘기예요. 5시 40분에 첫 차가 세 대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그럼 7시 40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는. 그런데 이거는 그걸 꼰 거야. 문제를 꽈가지고 얘를 싹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럼 처음에 동시에 출발해. 세 대의 버스가 처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구해야죠. 오케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아마 까다로웠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정 안 되면 선택지 보고서, 그죠? 선택지 보고서 하나씩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8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금과 은만 포함된 합금 A와 합금 B가 있다. 합금 A의 금과 은의 B는 8대 2이고 합금 B의 금과 은의 B는 7대 3이다. 두 합금 A, B를 녹여서 금과 은의 B가 37대 13. 왜 하필이면 저렇게 37대 13으로 냈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딱 보면 이런 거 먼저 봐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 30대 13이야? 뭐 9대 3대 2도 아니고, 뭐 그죠? 5대 3도 아니고. 맞죠? 숫자가. 그지? 아무튼 이유가 다 있겠죠. 요 합금을 400g을 만들려고 할 때, 이때 합금 A를 몇 그램 녹여야 하는지 골라봐라 그랬어요. 일단 선생님의 방법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따져볼게요. 선생님 방법 먼저 보고요. 일단 이건 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 풀이한 방법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 좀 이따 설명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금 A를 몇 그램 녹여야 합니까? 모릅니다. X그램이라 할게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 B는요? Y그램이라 할게. 아니면 400-X라고 놔도 되죠. 그죠?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일단 X 플러스 Y는 400g. 400g.
그죠? 이 소금물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소금물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소금이 8대2.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시간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합금 A가 Xg이 있는데 맞죠? 합금 A 금하고 은의 비가 8대2래요. 8대2. 그럼 금은요? 10분의 8, 0.8 맞아요? 그게 금이죠. 즉 Xg에 0.8이 금이에요. 요거에 0.8이 80%가 맞죠? 그지? 그 다음에 합금 B는 Yg인데 요거에 7대3이에요. 0.7이 금이에요. 0.7이 금입니다. 맞죠? 0.7. 이게 금이죠. 그죠? 그럼 요거 합한 놈이 이 섞은 합금의 400g 안에 있는 금. 이 안에 있는 금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요 놈이 자, 요거는 50분의 37 또는 100분의 74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치? 50분의 37 곱하기 얼마? 400. 됐습니까? 됐죠? 요거 풀면 돼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죠, 뭐.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걸 푸는데요.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그게 더 불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8이니까 8, 3, 14. 이거 먼저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게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불편해요. 잘 들어요. 요거는 양변에 10을 곱하면 자, 여기다 쓸까요? 8x 플러스 8y, 7y는 근데 10을 곱하면 5분의 37 곱하기 400 이렇게 되죠?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 다음에 요거요. 여기다가 7을 곱하면 7x 플러스 7y는 7 곱하기 400. 왜 계산 안 했는지 알겠어요? 왜 계산 안 했는지? 그죠? 뺄 건데, 여기서 요거 뺄 거예요, 요거? 빼면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x의 값이 나오고요. 400으로 묶을 수 있잖아. 맞죠? 400으로 묶어 놓고. 그죠? 그지? 자, 요거 빼기 요거니까 5분의 37 빼기 7. 이렇게 해요. 근데 7은 5분의 35죠? 5, 7, 35. 5분의 35. 그죠?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x를 구하면 요거 빼면 5분의 2죠? 400 곱하기 5분의 2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5, 8에 40, 160 이렇게 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풀이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었을까? 아니겠죠. 자, 선생님은 이 비율에 집중을 해. 잘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 이렇게 비율에 집중하는 비율에 집중하는데 8대2, 7대3, 3, 7대 13?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섞었는데, 그죠? 그럼 선생님은 얘를 맞춰버립니다. 얘랑 섞어서 얘를 맞춰줘. 37대 13으로 맞추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게 이렇게 쉽나요? 쉽지 않죠, 당연히.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그럼 요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여기는 7대 3이니까 이것도 홀수, 이것도 홀수죠. 홀수예요. 맞죠? 그치? 여기는 8대2니까 짝수죠. 근데 선생님 이거 8대2니까 이건 4대1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4대1로 바꾸자고요. 4대1로 바꿀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 얘는 무조건 짝수밖에 못 나오죠. 예를 들어서 4대1, 8대2, 그 다음에 12대 3, 16대 4 이렇게 전부 다 이거는 여기가 무조건 짝수밖에 못 나와요. 무조건 짝수예요. 맞죠? 그지? 그런데 여기가 37이 홀수잖아요. 그럼 얘랑 다 붙여서 섞을 건데. 그죠? 그 얘기는 여기는 무조건 홀수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수는 무조건 홀수만 곱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7대 3이잖아. 그죠? 얘는 2 곱하면 14대 6이고요. 3 곱하면 21대 9고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근데 여기가 짝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얘랑 더해서 이 37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무조건 홀수만 돼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쵸?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7대 3. 7대 3을 7에 21. 그죠? 39.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5 곱하면 5, 7, 35. 그죠? 5, 3, 15.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부터 무조건 안 돼요. 왜? 여기가 벌써 13 넘어가잖아. 넘어가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가 만일에 7대 3이라면 얘가 봐봐요. 얘가 7대 3이면 얘가 37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4대 1인데. 그치? 다시 봐. 4대 1, 8대 2, 12대 3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죠? 16대 4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만일에 7대 3이면 여기 37대 13이 되려면 얘가 7대 3이면 얘가 30대 요놈이 30대 10 이렇게 나와야 돼. 3대 1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얘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요거를 21대 9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맞추면 돼. 21대 9로 맞추면 30대 13이면 요놈이죠. 요놈. 요거죠? 딱 떨어지잖아. 그죠? 즉 요놈은 16대 4로 요놈은 21대 9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죠? 금은 37, 은은 13. 딱 떨어지죠? 37대 13. 선생님은 요렇게 풀어요. 요렇게. 아, 그럼 끝났어요. 이제 다 필요 없고요. 핵심은 요거 핵심. A는 금과 은이 16대 4고 B는요. 금과 은이 21대 9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금하고 은이 합하면 31대 13이 돼.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나는 뭐 구해야 돼? 나는 A 구할 거야. 근데 전부 다 합한 총 값이 이거 전부 다 합한 놈이 400g이야. 맞죠? 400g에 A가 얼마야? 20. B는 30. A하고 B가 20대 30, 2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A 대 B의 양은 2대 3이구나. 맞죠?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니까. 그죠? 그러면 400 곱하기 2대 3, 즉 5분의 2는 A. 나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럼 딱 떨어지죠. 선생님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저 비율을 내가 막 바꿔서 이거 딱 맞춰서. 됐나요? 요런 방법으로 풀면 스피드 면에서 거의 2배 이상 빠릅니다. 2배가 뭐야? 한 3배 차이 나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자료 해석인데 35번 가볼게요. 요거는 아마도 다른 공기업에선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요거는 건보만 출제할 수 있는 문제. 건강보험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요게 왜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와요, 지금. 건강보험료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장보험료냐, 지역보험, 의료보험료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표와 조건은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지역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자료이다. 연소득이 92만 원이고 재산 점수가 412점, 자동차 점수가 48점인 지역 가입자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를 골라라. 2020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단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그래서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죠, 요거. 그죠? 2020년. 요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요거죠, 요거. 2020년 거 구해야 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거 이제 계산해봐라 그 얘기죠. 요거. 장기요양보험료를. 그 다음에, 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 이게 최저보험료예요. 최저. 이게요. 보험료의 월 최저보험료가 13,980원이라는 얘기예요. 연소득이 100만 원 안 될 경우에,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점수 계산해야 되고요.
있고. 근데 지금 우린 요거는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왜? 이 주어진 이 사람의 연소득이 92만 원이잖아. 좀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한 달 월급도 안 되죠? 92만 원. 연소득이야. 월이 아니야. 어? 월 아닙니다. 연입니다. 연. 그죠? 연소득이 92만 원.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생활 근로자의 한 달 월급도 안 돼요. 어쨌든 92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해. 여기에. 그럼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고 그럼 13,980원에다가 요거에다가 부가 요소별 부가 점수 재산하고 전월세 포함해서 자동차 점수 있죠. 점수. 여기에 곱하기 부가 점수당 금액.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재산 점수 412점, 자동차 점수 48점. 그럼 얼마예요? 48이면 460점이네. 맞죠? 460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제 옆에다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할까? 여기다? 여기다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최저 보험료가 13,000 잠깐 간격을 보겠습니다. 13,980원에 여기에다가 부가요소별 부가점수 460점. 그죠? 460점 곱하기 점수당 금액이면 얼마예요? 195.8. 195.8. 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요게 건강보험료예요. 요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계산, 이게 건강보험료고요. 장기요양보험료 부가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율, 여기다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건강보험료고, 요게, 여기에, 요거 10.25니까 0.1025. 곱하기 표시해야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걸 왜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상당히 걸려요. 이거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있어. 근데 계산이 복잡해. 복잡하잖아요. 이거 계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은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계산하는데 나는 한 2분 걸려. 1분 30초 2분. 계산만 하는데. 계산하는데 2분 잡아야 돼요. 나같이 느린 사람은, 계산이 느린 사람들은. 그럼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합니까? 잘 들어요. 자, 우리는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계산을 하기 전에, 다시 뭐라고요? 계산을 하기 전에야, 계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고 얘를 먼저 봐요. 얘를 먼저 봅니다. 얘를. 이걸 왜 봐요? 이 값이 주어져 있는 요 값들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좀 띄엄띄엄 있느냐 아니면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얘랑 어때요? 1,000원 이상 차이 나요. 얘랑은요? 이거 한 600원 차이나. 600원 맞죠? 600원? 얘는요? 이것도 1,000원 이상 차이 나요. 1,200원. 맞죠? 그러면 이게 좀 띄엄띄엄 있어요. 요거는 조금 가깝긴 한데, 그치? 그럼 요거랑 제일 가까운데 그 차이가 600원이야. 600원. 얘하고 맞죠? 600원 차이 나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10원 정도는 좀 무시해서, 10원 단위, 10단위는 무시해도 상관없겠죠? 100단위는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10단위를 무시해봐야 그게 근사값의 차이가 100단위를 바꿀 수는 없어요. 몇백 원을 600원 차이 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계산할 때 나는 이걸로 계산 안 할 거거든. 난 이걸로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잘 봐요. 나는 있잖아. 이걸 195.8이잖아요. 맞죠? 195.8이잖아요. 그지? 나 이거 196원으로 그냥 계산할래. 그럼 여러분들, 자, 460 곱하기 195.8 이거 계산하는 거하고 460 곱하기 196 이걸로 계산하는 거 하고 어때요?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떤 게 편해요? 얘가 편하죠. 얘가 편해요. 근데 난 이걸로 할 거라고 이걸 안 할 거고. 아니 선생님 아예 그냥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얘를 그냥 195.8원이 한 2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요령이야. 어? 이걸로 200으로 하면 안 될까? 460원 곱하기 200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걸로 하면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걸로 해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해요. 이거는 아니 이거 어차피 뭐 195.8이나 200으로 하나 이게 뭐 4.2 정도 더 올려준 거 아닙니까? 4.2밖에 차이 더 납니까? 그쵸? 근데 이건 4.2가 4.2가 아니죠. 왜? 4.2에 곱하기 460이 들어가야 돼. 4.2에 460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2000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2000 가까이 나와요. 맞죠? 1000 후반 나와. 1000 후반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나중에 여기 곱하기 0.1을 또 할 거니까 그럼 실제로는 한 100 얼마 차이 나요. 100 얼마 차이 나는데 얘랑 차이가 6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하게 되면 맞죠? 그럼 조금 불안해질 수 있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좀 아리까리한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근데 사실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조금 위험해요. 요거는 100단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요. 자, 460 곱하기 196 이걸로 하면요. 이걸로 그러면 이거는 얘랑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0.2죠? 0.2인데 실제로는 0.2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460 곱하기 0.2 하면 얼마예요? 한 90 얼마 차이 나요. 90 얼마. 아시겠습니까? 90, 정확하게는 92원 차이 나. 요걸로 계산한 거랑 92원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92원은 별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랑 또 곱해야 돼. 0.102호랑 또 곱해야 돼. 그럼 92원 차이는 실제로는 얘를 곱해주면 9점 얼마야? 9점 얼마? 9.2원. 즉 10원 차이도 안 나요. 이걸로 계산한 거랑 요거까지 계산하면 10원 차이도 안 납니다. 뭐 넉넉 잡고 1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난 요걸로 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계산이 더 편해져야 돼요.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 조금 있는 학생들이야. 눈치가 조금 있는 학생들 같으면 아마도 이쪽도 조금 감이 올 겁니다. 이쪽도요. 자, 그러면 난 요걸로 계산할게요. 요걸로요. 자, 196에 46, 66에 36, 69, 54, 6일은 6. 그 다음에 46에 24, 49,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놈 곱하기 요놈 하면 9160원 정도 나와요. 그럼 실제로 요걸로 계산하면 아마 91,100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91,070원? 91,070원 정도 나올 거예요. 91,070원 정도. 그럼 이제 요놈하고 더해야죠. 그죠? 91,160원에 13,980원 더해야죠. 그쵸? 근데 요런 것도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대충. 이거 정확하게 안 하고. 자, 어쨌든 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104,140원 이 정도 되겠죠? 그쵸? 뭐 대충 한 104,000원 정도 될 것 같아. 104,000원 대략이야. 대략 한 104,000원 이렇게 해요. 104,000원 정도 대략. 근데 여기에 이제 난 요게 곱해져야 돼. 요게 맞죠? 0.102 이게 곱해져야 돼요. 그럼 요거에 10%면 1,400원이야. 1,400원. 근데 10.25%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한 500원, 600원 나오겠죠. 그쵸? 이거보다 좀 더 나올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쵸? 한 100 얼마 더 나올 거니까 대략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 찾아요. 가장 가까운 거. 그럼 2번이겠네 뭐. 이해 갔나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만 문제풀이 계산하는 데 드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39번 가볼게요. 39번. 자, 다음 표는 A사, B사, C사의 마트 점포 수와 한 점포당 평균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2019년 A사, B사, C사의 평균 매출 이익률이 각각 15%, 18%, 20%일 때 2019년 A사, B사, C사의 매출 총이익의 합을 고르래요. 매출 총이익의 합. 그래놓고 이렇게 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얘도 계산 문제죠? 얘도 계산 문제인데, 문제는 쉬워요. 자, 보세요. 자, A사에. 지금 문제가 2019년이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필요해요. 요것만. 요거. 그럼 봐봐요. A사의 마트 점포수가 125개인데, 한 점포당, 점포 하나당 평균 매출액이 520억입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A사의 전체 총 매출액이 나오죠? 그지? 총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사도 얘랑 곱하면 총 매출액, C사도 얘랑 곱하면 총 매출액이 나와요. 맞죠? 그 총 매출액에 자 일단 식을 써볼게요. 자 125 곱하기 520, 그죠? 이게 총 매출액인데 매출 이익률이 A사는 15%예요. 이거의 15%. 즉 이거에 곱하기 0.15, 이게 A사의 총 매출 총 이익이에요. 그죠? 그럼 자 BC도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자 145 곱하기 510 곱하기 18%, 0.18. C사는요 160 곱하기 456 곱하기 0.2. 됐나요? 이걸 다 더하면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요거 계산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이거 30초, 이거 30초, 30초. 1분 30초 계산하는데. 맞죠? 자, 조금 전에 요 문제랑 비교를 잠깐 해볼 거예요. 요 문제랑 잠깐 비교를 해볼 텐데, 얘의 경우는 어때요? 이게 띄엄띄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단위까지 똑같아요. 그죠? 100단위가 다른데,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되기는 해. 근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히려 더 불편했어. 그쵸? 그래서 막 반올림해서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볼게요. 얘를 볼게요. 그럼 얘는 선생님 이거 정확해야 됩니까? 36,000 단위 5억? 36,576억. 그러니까 3조 6,576억. 3조 6,700억. 뭐야, 이건 별 차이 없는데요? 그죠? 별 차이 없죠? 잘 들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뭔 얘기냐면 요거는 뭐예요? 소수점 밑에서 반올림 시키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 지금. 왜냐면야.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25 곱하기 52 곱하기 1.5 요놈에서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52 하면 정수로 떨어져요. 소수 안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야. 145 곱하기 51 곱하기 1.8 요놈도 그죠? 요놈하고 곱하면 58에 40 끝자리가 0이 나오니까 소수점 밑으로 맨 끝에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정수예요. 정수고, 그 다음 요놈도 볼게요. 요놈은 그냥 0.2니까 16 곱하기 45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얘도 정수예요.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 아까 좀 전에 문제는 뭐야? 원래대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소수점 밑으로 막 내려가야 돼. 맞죠? 그래서 원 미만 절사 해가지고 그럼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냥 대충 뭐 예를 들어 190 얼마? 195.8원을 196원으로 바꾸고, 그죠?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그쵸?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왜? 그거는 원래는 정확한 계산을 하면 소수점 밑으로 막 내려갈 거라
그지? 근데 1단이 원미만 절사시켰으니까 그럼 그건 반올림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끝자리를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정확한 계산이. 근데 그건 너무 불편해. 그냥 대충 했어 그냥. 왜? 너무 차이가 컸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대충 하는 것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요? 이것도 어차피 다 정수들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끝자리 두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라. 여기에 집중. 끝자리가 두 자리가 다릅니다. 그럼 앞에 100단위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10단위까지만 계산하면 끝이다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내가 요거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해야죠? 그러면 저걸 계산하는데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요거 먼저. 52 곱하기 1.5. 자 52 곱하기 1.5면 52에다가 26인가요? 78이네. 맞죠? 그죠? 78.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78이에요. 자,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125 곱하기 78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1.8하고 일단 얘랑 먼저 요거를 먼저 계산하면 자, 145에 1.8 할게요. 그럼 8, 5, 40, 8, 4, 32, 8, 1은 8. 맞나? 8, 5, 40, 8, 4, 32. 818 맞죠? 그 다음에 145. 봐, 요 앞단위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일단 쓸게요. 일단 쓰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261에, 곱하기 51.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요, 32 곱하기 456. 456 곱하기 3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계산할 거야. 계산할 텐데 일단 보세요.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맞죠? 왜? 이거는 여기 있는 어떤 놈하고 곱해도 100단이야. 10단위에 영향을 못 줘요. 10단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요 두 개만 하자. 25 곱하기 78. 요것만. 그죠? 이게 편하겠죠? 요게 편하겠지. 58에 40, 57에 35, 28에 16, 여기까지. 여기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어쨌든 얘는 뭔지 모르지만 끝자리는 50으로 끝. 요거는 쭉 해서 50으로 끝나야 돼요. 맞죠? 50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자 요놈 볼까요? 요놈 261, 2는 무시하고요. 61 곱하기 51이야. 그러면 61, 51은 5. 맞죠? 그럼 요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1로 끝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56, 32. 앞에 100단위 무시하고요. 이거 곱해보게요. 26, 12에 25, 10. 이렇게 되죠? 여기는 필요 없어. 36, 18이죠? 그쵸? 그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자리가 92로 끝나게 돼 있어요. 두 자리가? 그럼 나는 요것만 보라고, 요것만 보라고, 요것만. 쭈루룩 더하면 3, 더하면 5. 이건 어쨌든 끝자리가 53으로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럼 앞에 무시하고 53, 4번이네요. 이렇게 푼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산에 필요한 시간을. 이게 바로 요령이라는 겁니다. 뭘 보고 판단한다? 선택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라.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갈게요. 40번. 자, 자료 변환 문제입니다. 자료 변환 문제인데요. 다음 표는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그래프 중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증가폭입니다. 증가폭을 표현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요거죠, 요거. 증가폭 연도별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맞죠? 이거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지 마요. 필요한 놈만 하는 거야. 중요한 거 필요한 놈만 해라. 그래 놓고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프를 봐요. 이렇게. 어쨌든 이 중에서 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 중에서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일단 자, 이 각각의 그래프에서 일단 2010년 걸 먼저 볼게요. 얘는 300이 넘어. 얘는 200대 초반.
그죠? 얘는 200 후반? 200 초반? 맞아요? 일단 그러면 얘를 먼저 봐요. 자, 볼까요? 얘를 먼저 봐요. 자, 요거 싹 빼니까 어떻게 돼요? 211이죠? 200대 초반이야. 200대 초반. 그럼 일단 이거 제 거예요. 너 안 돼. 너도 안 돼. 그럼 1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둘 중에 하나 답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차이 나는 부분을 보는데 얘는 그 다음에 떨어졌네요. 2011년에 떨어졌죠. 얘는 올라갔네요. 맞죠? 그럼 2011년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없어요? 자, 2011년 볼까요? 자, 여기 봐요. 200도 안 되죠? 200 안 되죠? 그죠? 요건 200이 넘었는데 200이 안 돼요. 200 밑으로 떨어졌어요. 증가 폭이. 그 200보다 작아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3번이네. 다른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 빨리 풀지. 그죠? 저걸 미련하게 연도별로 막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수. 이거 다 계산해서 하는 사람 하수.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프에 차이 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럼 난 요거하고 요것만 판단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 능력. 자, 문제 해결 능력은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논리 추론, 논리 게임이죠. 그러니까 진실, 거짓, 뭐 참거짓 문제라든지 그냥 위치 결정, 순서 결정 문제, 자리 배치 문제, 또는 명제 문제 이런 것들,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문제 처리 능력, 어떤 상황 판단 영역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응대할 수 있는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를 보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논리 판단 문제 한 2문제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건 좀 쉬워요.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43번 문제를 볼 건데요. 43번이야. A, B, C, D 4명은 올해 승진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보기의 진술에서 3명은 거짓, 1명은 진실. 이때 과연 누가 승진했습니까? 참 거짓 문제잖아요. 참 거짓 문제는 참고로 여러분들 논리 판단 문제는 논리 게임, 논리력을 물어보는 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풀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풀어라. 손으로 풀어라.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확정되는 거 있죠. 확정적인 거 먼저 해라. 그다음 참거짓 같은 경우는요. 서로 상반되는 거 빨리 찾아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선 이게 손으로 푸는 건 기본이야. 기본. 표시해라. 표시해가면서 풀어라. 그 다음에 확정적인 거 먼저 풀어라. 먼저 결정시켜놓고 해라. 그 다음에 참거짓 관련 문제, 진실게임. 진실게임의 경우에는 참거짓 문제는 어떻게 해라?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빨리 찾아라야. 순서대로 분류하지 마요. 상반되는 진술.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상반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랑 서로 다른 주장을 하네? 그럼 한 놈이 참이면 한 놈 무조건 거짓이죠. 그죠?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그걸. 자, 가볼게요. 자, A가 B는 승진을 하지 않았으며 C는 승진을 하였다. B가 C는 승진을 하였으며 나는 승진을 하지 않았다. A랑 B랑은 주장이 똑같으니까 이게 상반된 진술이 아니에요. 맞죠? 그 얘기는 둘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한 명만 진실이니까. A는 승진을 하지 않았으며 B는 승진을 하였다. 반대 주장이죠. 그죠? A는 승진을 하였으며 D 역시 승진을 하였다. 그러면 상반된 주장, 즉 얘랑 보든지 아니면 얘랑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승진을 하지 않았으면 A는 승진하였으면 상반된 주장이잖아요. 즉 둘 중에 한 사람은 참이고 한 사람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명만 진실이잖아. 한 명만. 그럼 얘들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그지? 얘는 그냥 거짓이야. 왜? 한 명만 참이니까. 즉 둘 중에 한 사람만 참이니까. 맞죠? 그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 그죠? 얘가 참는 얘가 거짓. 됐습니까? 그럼 얘들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즉 B는 승진을 하지 않았으면 거짓이에요. B는 승진했어요. 승진자가 B네 그럼. 맞죠? C는 승진하였다? 아니 못했어요.
C는 승진 못했고요. B가 승진했어요. 그러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볼게요. 자, A는 승진하지 않았으면 B는 승진. 얘가 참이죠. 얘가 참. 얘는 당연히 거짓이고요. 논리적 모순이 없어요. A는 승진하였으면 거짓이에요. B가 있거든. D 역시 승진하였다? 안 했거든.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금방 풀어요. 금방.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볼게요. 45번. 요게 이제 명제 문제인데요. 명제. 다음 조건의 명제를 바탕으로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항상 명제에서는요, 대우 명제 이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3단 논법. 요거 필수예요, 필수. 필수.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대우 명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요거이면, 그죠? 이거의 대우. 가정과 결론을 서로 부정해서 바꿔놓는 거죠? 요거. 요게 대우 명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다. 여기나 이는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우는 반드시 참이다. 그 다음에 3단 논법 뭐예요?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요게 3단 논법이에요. 요게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입니다. 당연히 P는 R의 부분집합이죠. 주로 명제는 명제에 관련된 문제는 요거 가지고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걸로 안 되는 게 있어. 어떤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저게 안 돼요. 저걸로 안 되고요. 보통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보통.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형태의 문제는 요걸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다음 조건의 명제를 바탕으로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여기서 다음 조건의 명제를 바탕으로라고 하면 안 되고 명제가 참일 때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조건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참이라는 조건 하에. 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K가 바쁘지 않다. 여러분들 명제 문제는요.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 글자만 딴 거야 내가.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고 K가 바쁘지 않다니까 not 표시야. 물결무늬 not 아니다. 그 다음에 K가 바쁘면 직원들의 아침 업무 시간에 차질이 생긴다. 그죠? K가 바쁘면 직원들의 이렇게 표시할게요. 차질이 생긴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K가 바쁘면 월요일에는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월요일에는 K가 바쁘죠. K가 바쁘면 부사수 H 역시 바쁘다. 이거죠. 월요일에는 K가 바쁘고 K가 바쁘면 H가 바쁘다. 그럼 월요일에는 H가 바쁘다. 성립하는 거.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이게요. 오케이?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날은 월요일이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은 월요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월요일이 아닌 날은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월요일만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H가 바쁘지 않다.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날은 월요일이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월요일이고 여기 연결되죠. 연결.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한꺼번에 다 연결하면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요. 요렇게요. 이거 한꺼번에 얘랑은 좀 다릅니다. 얘랑 연결시킬 수가 없고요. 자, K가 바쁘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맞죠? 그거는 성립해요. 그거는 성립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놈을 묶어서 정리해보면 요거야. 요거.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날은 월요일이고 월요일은 K가 바쁘고 K가 바쁘면 H도 바쁘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몰라요. 얘의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요. 그런데 K가 바쁘면 직원들의 아침 업무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그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H가 바쁘지 않다? 요거는 성립해. H가 바쁘지 않으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성립해요. 이거는 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데 H가 바쁘지 않으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참이에요. 이거 대우니까.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H가 바쁘다. 대우. H가 바쁘지 않으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 맞죠? 이거는 참이에요. 이거는 참인데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H가 바쁘다. 이거는 모르죠.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얘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고요. 월요일에는 H가 이거 당연하고요. 여기 월요일에는 H가 바쁘다. 그죠? 3단 논법에 의해서 오케이. 이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월요일이 아니다. 이것도 맞죠?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그죠? 커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월요일이다 그랬거든요. 아는 날은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이 아니면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면 월요일이 아니다. 됐나요? 이것도 맞겠죠.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쭉 넘어가서요. 자, 요거 조금 이제 계산이 필요한 형태의 문제들 요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50번 문제요. S시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A지역의 주민 혐오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S시의 각 지역 주민들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새로운 거주지와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사 전 거주 지역별, 기간별 지원금. 지역별로 나와 있어요. 보면 되고요. 지역별 이사에 따른 지원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몇 년을 거주했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럼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는 데 따른 그 비용을 이만큼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때 S시에는 A에서 E에 5개 지역만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상에 이게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교재 보세요. 안 보이는 학생들 교재를 보시면 돼요. 5개 지역만 있으면 위 형태 이사인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대요. 이 형태만 있다는 얘기예요. S시에서 책정한 총 지원금의 한도액은 1,800만 원이며 한도액 초과 시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이런 거요. 한도액 초과 시 이사 형태의 요거죠. 요거. BCDE 지역 간의 상호 이동, 이때 요 형태 4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균등 똑같이 나눠서 부담한대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표 3을 보면 이사 가구 현황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10명입니다. 10명. 10가구. 이전 거주 지역, 신규 거주 지역. 그 다음에 이전 거주 지역의 거주 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갈게요. 49번. 이사를 하게 된 갑에서 개까지 10가구 중 지원금 총액이 가장 많은 가구와 가장 적은 가구의 지원금 총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계산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냥 가장 지원금 총액이 많은 가구가 어디입니까? 그럼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아니면 가장 적은 가구는 어디입니까? 금방 찾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뭐예요? 가장 많은 가구에 그 값도 구해야 되고 가장 적은 가구에 값도 구해야 돼요. 금액 구해서 2개 더 해야 되거든. 맞죠? 이거는 방법 없어요. 계산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럼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가구죠, 10가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원금은 그냥 보고 할 테니까 눈으로 보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어디 여기 10개를 다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쓰죠 뭐.
조금 좁을 듯 하기도 하고. 그냥 값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값부터요.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값은 이전 거주 지역이 A지역이고요. 거주 기간이 7년이야. 그러면 5년 이상 10년 미만 A지역이 58만 원입니다. 58만 원. 그럼 58만, 단위 만입니다. 만. 58만 원. 58만 원이고요.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을도 을은 12년. 12년이면 68만 원이네요. 68만 원. 요게 좀 애매해요. 요게 편하겠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이쪽에 편하겠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쭉. 갑, 을, 병. 여기다 쭉 쓸게요. 이게 지금 왜 따로따로 다 써야 되냐면 이게 거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달라요. 그죠?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 일단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A지역에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58만 원이고요. 거주 지역만. 그 다음에 을은 A지역에 12년이니까 68만 원. 68만 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정문은 다 A지역인데, 자, 병이 9년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역시 58만 원. 정은 3년이면 5년 미만이니까 48만 원. 무가 58만 원. 무하고 병은 똑같겠네요. 맞죠? 이사 가는 것도 신규 거주지 똑같으니까 얘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를 볼게요. 기는 C지역. C지역이 얼마냐면요. C지역에 8년이면 45만 원이네요. 45만 원. 45만 원. 그 다음에 경하고 C는 D지역인데 2년 10년. D지역에 2년이면 45만 원. 10년이면 65만 원. 그쵸? 10년 이상이니까 65만 원. 이렇게 됐고요. 임은 B지역. B지역에 15년. B지역에 15년이면 72만 원. 72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는 D지역. D지역에 12년. D지역에 12년이면 65만 원이네요. 65만 원. 여기까지 됐죠? 나 요것만 지금 한 거예요. 이전 거주 지역에 대한 거주 연한, 거주 기간에 따른 즉 표에서 지원금 1, 요거에 대한 거예요. 요거. 요거 쓴 것 뿐이에요. 보고. 됐죠? 자, 이제입니다. 이제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요거. 갑은 A에서 D로 갑니다. 갑하고 을은. 근데 A 지역에서 D 지역으로 가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A 지역에서 B나 D로 가면 얼마? 150만 원. 지원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50만 원. 그러니까 얘들은 둘 다 150이에요. 둘 다 150. 얘도 150. 그죠? 그 다음에 병정문은 A 지역에서 E 지역. A에서 E면 A에서 E 지역이 요거죠. 요거. 130. 얘들은 130이에요. 세 명 다 130입니다. 됐죠? 130이고요. 그 다음에 G는 C지역에서 A지역. C에서 A로 가는 사람은 C에서 A지역. B, C, D, E에서 A로 가는 사람은 200이죠. 이거 200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다 똑같아요. B, C, D 간 지역 상호 이동은 전부 다 100만 원입니다. 맞죠? D에서 E, B에서 C, D에서 C. 맞죠? 이건 다 100만 원이에요. 100, 다 100.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선택지 이걸 아직 안 봤는데, 이건 아직 안 봤어요. 이건 아직 안 봤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풀 때, 그럼 이제 이거 딱 계산해서, 딱 계산하면, 그죠? 딱 계산하면 요거는 208만 원. 맞죠? 요거는 218만 원. 요거는 188만 원. 요거는 178만 원. 188, 245, 145, 165, 172, 165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거 딱 봐서 오케이 얘가 제일 많아요.
24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45만 원 제일 적죠? 그지? 제일 많은 사람과 제일 적은 사람의 합. 딱 더하니까 오케이. 390만 원 4번. 이렇게 딱 틀립니다. 딱 틀려요. 이게 주의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빨리빨리 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쁘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도. 내가 푸는 게 답에 있거든. 맞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게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게. SC에서 책정한 총 지원금의 한도가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그럼 이 합이 1,800만 원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판단해 봐야 돼요. 맞죠? 1,800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한도액 초과 시 이사 형태 4에 해당하는 가구. 즉 얘들이죠. 얘들 요거. 그죠? 얘들에서 균등 부담해야 돼요. 초과분을. 그러니까 그냥 풀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인지. 1,8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지금 막 복잡해. 머리 아파요.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프니까요. 선생님 그냥 따로따로 할 거예요. 요거 따로 할게요. 따로따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니까 이게 1290, 요게 1290만 원 나오네요. 요게 129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요. 끝자리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8, 5, 44. 그 다음에 10, 20. 여기 2고요. 여기 60 올라갔네. 6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0, 20, 30, 40, 57인가요? 맞죠?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8, 5, 40, 50, 60, 62 여기 6 올라갔고요. 요거 10, 요거 20, 여기 30, 40, 40에다가 5, 6, 7, 5, 6, 7이면 8, 맞아 58. 58이죠? 이게 582예요. 580 쭉 다 더하면, 요거 쭉 더하면, 그럼 총합이 582니까 1872가 나와요. 이거의 총합이요. 1872만 원 나옵니다. 오버됐죠? 한도가 1,800만 원인데, 얼마 오버됐어요? 72만 원이 초과됐어요. 72만 원은 얘들 네 가구에서 72만 원에 대해 균등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72만 원은 72만 원을 4로 나눠주면 18만 원씩 균등 부담해야 됩니다. 즉 얘네들은 18만 원씩 빠져야 돼요. 얘네들은요 맨 마지막 여기서 18만 원씩 빼야 돼요. 똑같이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요 값과 요 값이거든요. 그럼 아까 390에 18만 원 빼면 되겠네, 뭐. 390에서 18만 원 빼면 2번이 답이죠.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372만 원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가볼게요. 50번. 다음 중 SC의 이사 가구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거 고르세요. 이사 형태 4의 가구가 이사 형태 2의 가구 수보다 더 많다. 이사 형태 4의 가구하고 이사 형태 2의 가구. 이걸 봐야죠. 이사 형태 4의 가구는 4가구예요, 4가구. 그쵸? 요거. 경신, 임계. 이걸로 봐도 이걸로. 4가구요. B, C, D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사 가구 2. 2의 형태는 뭐 아까 2가 뭐였죠? 2가? A 지역에서 B, C 지역. C, E 지역. A 지역에서 E 지역으로 하는 게 3가구죠. 3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맞아요? 맞고요. 신규 거주 지역이 C 지역과 D 지역인 가구의 수는 동일하다. C하고 D는 동일하대요. 일단 D가 2명, 갑을 D 지역으로 가죠? 그치? 그 다음에 C 지역으로 오는 게 2명이죠? 임계. 똑같습니다. 맞고요. 맞고. 이전 거주 지역 거주 기간이 긴 가구일수록 총 지원 금액이 더 많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아까 봐봐. 아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기를 볼게. 기를 보면요. 기를 볼게요. 기. 지역에 이전 거주에 8년 거주했어요. 근데 얘가 제일 높았잖아요. 총 금액이 제일 컸죠? 오히려 얘들보다 뭐 어디야? 15년. 인보다 훨씬 크죠, 얘가. 뭐에 따라서? 신규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 크잖아요. 맞죠? 얘랑 100만 원 차이 나요. 더군다나 이거 1,800만 한도 넘어가면 얘는 거기서 또 빼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요게. 오케이? 총 지원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모두 세 가구이다. 아까 여기 계산한 거 이거 208, 218, 245 세 가구. 맞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51번, 5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논리 문제인데 요거는 뭐 수학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서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공단 직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공단에서는 각국에서 개최되는 해외 연수에 직원들을 보낼 계획이다. 연수에 참가할 직원들은 K, L 2개 조로 나뉘어 파견되며 일정과 연수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볼 필요 없어요. 먼저 필요 없고 문제 풀면서 그냥 찾아보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놓고 여기에 지금 설명이 잠깐 돼 있는데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간이다. 그러면 오전에 0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가능하고요. 오후에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가능하죠.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이 가능해요. 자,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뉜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1개의 프로그램만 이수할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최소 1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 기간은 최대 넷째 날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가볼까요? L조는 K조와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일정을 세우고자 한다. 다음 중 L조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정 순서를 골라라. 단 L조는 K조와 같이 첫째 날 오전에 공항에 도착한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봐봐요. 여기 자, 이네 똑같이 오전에 공항에 도착한대. K조랑 똑같이. L조는 그럼 여기부터 시작돼. 여기부터요? 그러니까 K조가 오후에 과정 2, 5시간. 그 다음날 둘째 날 오전에 과정 7, 3시간. 오후에 과정 3, 4시간. 그 다음에 셋째 날 과정 5, 2시간. 오후에 과정 4, 5시간.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간이 18시간 넘어가야 돼요. 5, 10에 다시 19시간이죠? 19. 그죠? 그러면 L조도 똑같이 여기 도착해요, 공항에. 그래서 과연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문제 좀 볼게요. K조와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일정을 세우고자 한다. 다음 중 L조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정 순서를 고르래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오후에 과정 2는 못하고요. 맞죠? 기본적으로 과정 2는 첫째 날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과정 2는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 과정 2를 K조에서 하니까 못하죠. 그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오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되도록이면 시간이 큰 것들 하면 좋겠죠. 시간 짧은 거. 즉 4시간 이상 되는 거는 오전에는 못 하거든요. 맞죠? 둘째 날 오전에 이런 거는 못 해. 이런 거는 못 해요. 이런 거는. 그죠? 근데 이 10개 과정을 어떻게 일일이 다 따져서 이걸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따지고 있어요, 저거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차피 뭐야? 그래, 객관식이야. 선택형이야. 객관식이니까요. 이거를 딱 보고서 그냥 이걸 먼저 보세요.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이대로 하는 거 이대로. 이해 갔습니까? 가능하면 그거 선택하면 되죠. 그치? 근데 불가능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불가능한지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집 보세요. 문제 보고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선택지 1번에 과정 3, 여기 과정 3, 팀워크 교육, 뭐 다른 거 없어요. 4시간 가능하죠?
그죠? 과정 3 4시간. 자,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기다, 여기 쓰는 게 L조 거야, L조. 과정 3 4시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오전에 과정 5. 과정 5가 어디 있어요? 인슈어테크 2시간. 2시간.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하고요. 과정 4 자산관리교육 5시간. 과정 4 5시간. 근데 과정 5 이수 후 참여 가능. 과정 5를 이수했으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얘랑 겹치지도 않고요. 겹치지도 않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 7. 3시간. 가능하죠? 전문가 특강. 그래서 다른 조건 없어요. 없고요. 과정 8 전문가 특강 B 4시간. 가능하죠? 과정 7 이수 참여 가능합니다. 맞죠? 즉 셋째 날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시간을 다 더하면 일단 시간 18시간이 넘는지 봐야 되거든? 봐야 됩니다. 자, 4, 2, 5, 3이니까 딱 18시간이에요. 그죠? 딱 18시간입니다. 그럼 가능해요. 그거 1번이에요. 1번 답이죠. 끝난 거예요. 그치? 프로그램 시간 18시간 맞췄고. 그치? 그 다음에 다 가능하고. 그럼 맞죠? 그치? 자, 이제 나머지 거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지. 자, 과정 3 이건 아까 했고요. 과정 3이 4시간 이건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과정 7인데 얘랑 겹치잖아요. 둘째 날 오전에 과정 7이 겹치죠? 그죠? 그럼 안 돼요. 겹치니까 일단 틀렸어. 일단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5. 여기 과정 5인데요. 과정 5. 그죠? 과정 5가 인슈테크 2시간. 그 다음에 둘째 날 과정 3. 과정 3이 일단 여기서 불가능하죠? 오전에는 4시간짜리 못해요. 3시간짜리만 가능해요. 일단 불가능이야. 맞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뒤는 볼 필요 없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과정 7. 과정 7이 몇 시간? 3시간. 전문가 특강 3시간. 그 다음에가 과정, 이것도 안 되네. 과정 3은 4시간이잖아요. 안 되죠? 틀렸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끝난 거죠. 자, 확인까지 시켰습니다. 오케이? 확인까지 시켜드렸고요. 자, 마지막 52번 볼게요. 52번. L조는 자산관리교육과 전문가 특강 B를 각각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첫째 날 오후와 둘째 날, 셋째 날 오전에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이것도 어차피 못 외워요. 어차피 요거 보고 풀어야 돼. 요거 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지를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조는 자산관리교육과 전문가 특강 B를 각각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뭐하고? 요거 과정 4죠. 자산관리 요거 요놈하고 전문가 특강 B 요거 과정 8. 과정 4고 과정 8 요거를 각각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수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과정 자산관리교육이 둘째 날 과정 4예요. 4. 오후밖에 안 되죠? 맞죠? 오전에는 안 돼요. 왜? 5시간, 이게 시간이 5시간짜리야. 5시간. 여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가 특강 B 과정 8이죠. 과정 8인데 4시간짜리예요. 오전에 안 돼요. 오후에 해야 돼. 그쵸? 오후에 해야 되니까 과정 8 오후에 4시간. 여기는 확 고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로 가능한 것. 맞죠? 첫째 날 오후, 둘째 날, 셋째 날 오전에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서 일일이 따지지 말고요. 선택지를 보고서 판단하라고. 선택지를 보고서. 선택지를 딱 보고서 자, 첫째 날 오후 인슈어테크가 뭐야? 인슈어테크.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과정 4는 자산관리교육 과정 4 요거는요. 과정 5를 이수한 후에 참여가 가능해요. 맞죠? 과정 5를. 즉 과정 5가 여기든 과정 5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첫째 날 오후든 둘째 날 오전이든 과정 5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과정 5가 뭐였죠? 인슈어테크.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선택지에서 이게 또 잠깐 볼게 좀 지저분한데 여기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슈어테크가 여기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얘들은 일단 무조건 틀린 거예요. 2번 와가지고 4번은 틀린 거죠. 맞죠? 그러면 1번하고 3번만 해보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오케이? 자, 1번하고 3번만 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만일에 인쇼테크를 여기서 한다면 일단 가능해요. 그지? 과정, 인쇼테크, 과정 5, 몇 시간? 2시간 가능해요. 둘째 날 전문가 특강 C. 요거죠, 요거. 요거 3시간짜리 과정 9. 맞죠? 그런데 얘는 과정 9는, 그죠? 과정 9는 과정 8 이수 후에 참여 가능하잖아요. 과정 8은 여기서 할 건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맞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3번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지? 답 나왔습니다. 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 특강 A. 과정 7이죠? 과정 7. 그죠? 3시간. 과정 7, 3시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가 전문가 특강 인쇼테크 어디 갔어? 인쇼테크. 요거. 2시간. 과정 5, 2시간. 됐죠? 그 다음에 요걸 이수하고 과정 4. 자산관리교육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전문가 특강 A. 과정 7이죠. 과정 7. 그죠? 잘못했군요. 조직 역량 강화 잘못 봤습니다. 지금 잘못 봤어요. 맨 밑에 걸 봤어. 조직 역량 강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7이 있는데. 조직 역량 강화 과정 6 1시간 됐죠? 그쵸? 오케이? 요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근데 이 경우는 넷째 날 또 뭔가 해야 되겠죠? 왜? 이게 지금 18시간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넷째 날 또 해야 돼요. 뭐 그거는 뭘 하든 어찌됐건 요거는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른 문제들은 그 특징이 여러분 뒤쪽 보면 막 5문제 묶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화 응대에 대한 건데, 그치? 쭉 5문제씩 그렇게 묶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생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서두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연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가 연습해서 요런 경우는 여기까지 하는 게 편하구나. 요런 경우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끝으로 에듀윌 교재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은구였습니다.